그 집 큰딸, 학생 때 애 낳았다잖아. 세상이 멈췄습니다. 마트 과일 코너에서 귤을 고르던 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두 아주머니의 수군거림이 귀에 박히는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아침 6시 15분 알람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지하철 2호선 7시 10분 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케팅팀에 배정받은 이민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는 단발머리에 또렷한 눈망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유독 맑게 들렸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자리에서 더욱 놀라웠어요. 동기들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20대 중반 여자가 할 말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이유를 묻는 누군가에게 그녀는 자유롭고 싶다고, 제 인생을 온전히 살고 싶고, 남편과 둘이서 세상을 여행하며 살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꿈을 물었을 때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답하더군요. 평범한 행복이 가장 어려운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고요. 정말 그랬어요.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자석에 이끌리듯이 시작한 연애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자신이 쉽지 않은 시절을 버텨왔다고 고백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물었지만 언젠가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더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는 법이니까요. 2년을 연애했어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 없는 삶을 원한다면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을 생각이었어요.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그녀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자기와 결혼할 거냐고, 아이 없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저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때의 민지 미소가 지금도 선명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던 그 얼굴이요. 결혼 준비는 순탄했어요. 양쪽 부모님 모두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거든요. 처음 장인어른을 배웠을 때 민지 아버지가 딸을 정말 아끼신다는 걸 느꼈어요. 과묵하신 분이었지만 민지를 보는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장인어른께 제가 잘하겠다고 답드렸어요. 장모님은 더욱 따뜻하셨어요. 첫 만남부터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민지가 좋은 사람 만났다며 사위가 참 듬직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민지의 막내 동생 지유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유가 민지에게 안기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특별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싶었는데 민지는 지유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아꼈거든요. 지유가 밥 먹었는지 숙제는 다 했는지 묻고 모르는 수학 문제를 가져오라며 직접 봐주는 민지의 모습은 정말 엄마 같았어요. 각별한 자매인가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가을 끝자락, 단풍이 곱게 물든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약을 읽는 동안 민지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그 눈물이 너무 예뻤습니다. 울지 말라고, 화장 번진다고 했더니 못생겨도 사랑해 주겠냐고 물어서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신혼집은 분당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신혼 부부에게는 충분한 크기였죠. 특히 아이가 없을 거니까 두 사람이 살기엔 딱 좋았어요. 가구를 하나하나 고르며 꾸민 우리 집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결혼 사진이, 다른 벽에는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지유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수학 문제를 들고 와서는 저에게 물어보곤 했죠. 민지는 지유가 올 때마다 온 집안이 들썩들썩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유가 배고프다고 하면 떡볶이를 끓여주겠다고 하고, 저에게는 지유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사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가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나이 어린 처제가 있으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았죠. 결혼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고 휴가 때는 해외여행을 다녔죠. 아이가 없는 삶이 이렇게 자유롭고 여유로울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마케팅 팀장이 되었고, 저도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죠. 그런데 올해 봄, 민지에게 큰 프로젝트가 맡겨졌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브랜딩 작업을 맡게 됐다고 하더군요. 축하한다고 했더니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며 현지에서 작업해야 해서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한 달이나, 결혼 후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혼자 한 달이나 괜찮을지 걱정하는 민지에게 저는 그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죠. 사실 걱정이 됐어요. 민지 없는 집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갔거든요. 4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민지가 떠났습니다. 잘 다녀오라며 밥 굶지 말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는 민지에게 걱정 말라고 프로젝트 잘하고 오라고 답했어요. 김포공항까지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신혼 때도 이런 기분이었나 싶었죠. 집에 도착해보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지가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부산스러웠을 텐데 고요하기만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지가 떠나기 전 미리 만들어둔 거였죠. 첫 주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민지와는 매일 밤 화상통화를 했죠. 오늘 뭐 했는지 묻는 민지에게 리조트 컨셉 회의하고 현지 맛집 투어했다고 답하고, 저는 집에서 치킨 시켜 먹었다고 하니까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타이르더군요. 화면 속 민지는 여전히 예뻤어요. 제주도 맑은 공기를 맞아서 그런지 피부도 좋아 보이고요. 둘째 주가 되니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하는 모든 일이 귀찮았거든요. 설거지, 빨래, 청소. 민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셋째 주 토요일 오후였어요. 문득 장모님 댁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를 여쭈러 갔었는데 민지가 출장 간 후로는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장모님께 안부라도 여쭤보자고 생각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어요. 사과, 배, 귤이 예쁘게 담긴 걸로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우실까 싶었지만 효도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밝게 인사했어요. 갑자기 웬일이냐며 문을 열어주시는 장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치고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지 없는데 괜찮냐고 물으시는 장모님께 오랜만에 혼자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답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유 근황도 듣고 장인어른 건강 이야기도 했죠. 민지가 잘 지내는지 물으시는 장모님께 일은 힘들어하지만 재밌어하고 제주도 경치도 좋다고 한다고 전했더니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일어섰어요.
더 오래 있으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였죠.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드리니 과일까지 사왔다며 고마워하시는 장모님께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라면이나 우유 같은 생필품을 사려고 했죠. 토요일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마트는 붐볼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과일을 고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귤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집 큰딸 말이라고 하면서요. 마트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한마디가 터졌습니다. 그 집 큰딸이 학생 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귤 하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진짜냐고 묻는 다른 아주머니에게 첫 번째 아주머니는 자기 언니가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그때 봤다고 답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그 애는 어디 갔냐고 묻는 질문에 아마 키우고 있는 것 같다며 막내라고 하는 그 애가 라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쪽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마트의 소음과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뒤섞여서요. 그런데 그 큰딸이 결혼했다는 이야기, 남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저희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디 사냐는 질문에 분당 쪽이라고 했던 것 같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분당. 저희가 사는 곳이었어요. 큰딸이 막내를 엄청 예뻐한다는 이야기. 자기 애니까 그렇다는 이야기. 남편은 정말 모르냐는 질문과 모르니까 결혼했겠다는 답변이 계속 이어졌어요. 대화가 끝나고 두 아주머니가 사라져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마트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형광등 불빛만 유독 밝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민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지가 지우를 대하는 특별한 애정, 결혼 전 쉽지 않은 시절을 버텨왔다던 그 말,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던 이유,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민지가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 새벽 3시쯤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자고 있냐며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즉시 답장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냈다고. 민지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자신도 잘 지냈다며 내일 현지 사장님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긴장된다고 했어요. 잘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더니 고맙다며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짧은 대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집에서 쉬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였죠. 문득 민지와 지유의 과거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첫 만남에서 지유가 민지에게 안기던 모습, 그때 느꼈던 묘한 분위기, 지유가 배고프다고 하면 뭘 먹고 싶냐고 묻고 떡볶이라고 하면 언니가 해주겠다고 하는 민지의 모습, 지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던 민지. 단순한 자매치고는 뭔가 더 각별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유가 저에게 했던 말들도 떠올랐어요. 언니를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 말.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지유를 대하는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막내딸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유독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듯한 시선이 있었어요. 지유가 아프면 바로 말해야 한다고 하시고 지유 학교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는지 묻는 모습들. 과보호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종류의 걱정이었어요. 마치 죄책감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월요일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후배가 괜찮냐며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민지 팀장님 출장 가시고 외로우시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이 문제였거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 아주머니들 말이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민지가 정말 과거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지유라면? 그럼 저는 5년 동안 속고 산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게 뭐가 문제인가?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제가 사랑하는 민지는 변하지 않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냐고 물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답했더니 목소리가 왜 그러냐며 피곤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그 아주머니들 이야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정말 괜찮냐며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민지. 역시 눈치가 빨랐어요. 목소리만 듣고도 제 상태를 알아차렸죠. 진짜 괜찮다며 그냥 혼자 있으니까 좀 쓸쓸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더니 미안하다며 자신이 너무 오래 비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인데 어쩔 수 없다고 답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찜찜했어요. 민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요. 수요일 점심시간 동료와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 과거 얼마나 알았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며 반문하더군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답했더니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지 않냐고 답했어요. 동료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말 우연히 지유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있는 걸 봤죠. 반갑게 인사하며 여기서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회사 근처라서 들렸다고 하고 지유는 친구들과 과제하러 왔다고 답했어요. 지유를 자세히 보니 뭔가 민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닮을 수도 있겠지만 언니가 잘 지내냐고 물어서 일은 바쁘지만 재밌어 한다고 답했더니 언니가 없으니까 형부가 외로우시겠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답하고 지우는 언니 없어서 안 섭섭하냐고 물었더니 섭섭하다며 언니가 자신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특별한 사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금요일 저녁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찾아와서 고마웠다며 민지한테도 이야기했더니 좋아하더라고 하셨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더니 그런데 혹시 민지 과거 이야기 들은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순간 심장이 쿵했어요. 과거냐고 되물었더니 별거 아니라며 그냥 민지가 고생 좀 했거든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고생인지 물었더니 전화 너머로 장모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젠가 민지가 직접 이야기할 거라며 그때까지는 이라고 말끝을 흐리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의 말투에서 뭔가 무거운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민지와의 연애 시절이 떠올랐어요. 쉽지 않은 시절을 버텨왔다던 그때 민지의 표정이 얼마나 슬펐는지, 눈가에 맺힌 눈물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혹시 정말 그 아주머니들 말이 사실일까요? 하지만 설사 사실이라 해도 저는 그것 때문에 민지를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함께 쌓아온 사랑과 추억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었어요. 전 여전히 민지를 사랑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잘 잤냐고 물어서 잘 잤다고. 민지는 어떠냐고 답했더니 자신도 잘 잤다며. 그런데 목소리가 또 이상하다고.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이번에는 숨길 수 없었어요. 민지는 제 변화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나한테 말 못한 비밀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냥 요즘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고 답했더니 무슨 생각이냐고 되물었어요.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건지 라고 말했더니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는 꼭 이야기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안 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정말로 민지에게는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걸. 그게 우리 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냐고 물었더니 영향을 안 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하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민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더 압박하면 안 되겠다고. 괜찮다며 민지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응, 널 믿는다고 답했더니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들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민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느냐는 거였죠. 일요일 오후 혼자 한강을 산책했어요. 연인들과 가족들로 가득한 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만약 지우가 정말 민지의 딸이라면 민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동생이라고 속이며 살아가야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저와 결혼할 때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언젠가는 들킬까봐, 저에게 미움받을까봐 생각할수록 민지가 안쓰러웠어요. 그날 저녁, 민지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오늘 뭐 했냐고 물어서 한강 산책하고 집에서 쉬었다고 답하고 민지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현지 맛집 탐방했다며 흑돼지 정말 맛있더라고 답했어요. 화면 속 민지는 웃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어제 통화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민지가 놀랐어요. 자신도 사랑한다며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서 그냥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더니 바보라며 웃더군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월요일 저녁 퇴근길에 또 장모님 댁에 들렸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죠.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장모님 댁에 도착하니 지유도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하며 언니는 언제 오냐고 물어서 아마 다음 주쯤일 거라고 답했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유 어릴 때 사진들이 많았는데 유독 민지가 지유를 안고 있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 속 민지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지유를 안고 웃고 있는 고등학생 때 민지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지유가 태어났을 때라고 하시는 장모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민지가 고등학생 때였냐고 물었더니 그때 민지가 지유를 정말 좋아했거든이라고 답하셨어요. 좋아했다는 표현이 뭔가 어색했어요. 언니가 동생을 좋아한다고 표현하기에는. 지유에게 직접 민지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언니는 자신에게 엄마 같은 존재라고 답하더군요. 엄마 같은 존재.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왜 엄마 같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자신을 제일 많이 챙겨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라고 답했어요. 장모님이 슬픈 표정으로 지유를 바라보는 걸 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답하셨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뭔가 오랫동안 숨겨온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이 섰어요. 그 아주머니들 말이 맞았어요. 지유는 민지의 딸이었고 이 가족은 그 사실을 숨기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지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길거리 가로등 불빛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화요일 아침, 회사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지유가 민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식이 있다는 동료에게 처음 안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며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확 밀려왔다고 답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민지를 생각했어요. 17살에 그런 책임감을 감당해야 했던 민지를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오후에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기분 어떠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답했더니 자신도 괜찮다며 그런데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많이 힘드냐고 물었더니 응, 조금 민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라고 답했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캐묻지 않겠다고. 민지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우리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수요일 저녁 지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반갑게 인사하며 요즘 어떠냐고 물었더니 좋다며 그런데 언니는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곧 올 거라고 답하고 형부가 언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라고 말했더니 안다고 답했어요. 그럼 됐다며 언니도 지유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신도 언니를 사랑한다고 답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목요일 밤 민지와 긴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내가 혹시 실망시킨 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요즘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고 답했어요. 민지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고. 민지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전화 너머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그냥 고마워서라고 답하더군요. 바보, 고마워할 게 뭐 있냐고 했어요. 금요일 오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정이 빨라져서 일요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이냐며 좋다고 했더니 공항까지 마중 나올 수 있냐고 물어서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일주일 만에 민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했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지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는 걸. 일요일 오후 5시 김포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민지를 기다렸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거라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 안은 여행객들과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국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으로 나오는 민지를 보는 순간 모든 의심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돌아왔다는 기쁨뿐이었죠. 달려가서 민지를 껴안았어요. 제주도 햇살을 받아서 그런지 피부가 더 좋아 보였고 뭔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어요. 서로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민지가 제주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프로젝트도 성공적이었고 현지 사람들도 좋았다고 했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우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이라고 답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이야기할 준비가 됐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간단히 먹은 후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지가 고백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를 낳았다고.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유냐고 물었더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서 마트에서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고 답했더니 민지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했더니 민지가 놀라며 저를 봤어요. 화나지 않냐고 물어서 왜 화를 내냐고 답했더니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거라고 했어요. 민지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민지에게 왜 미안하냐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민지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17살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지유를 지켜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해줬더니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괜찮다며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답했어요.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놀라더군요. 지유 같은 좋은 딸을 키운 민지가 자랑스럽다고 했더니 민지가 더 세게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같았어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뭐가 무서웠냐고 물었더니 제가 떠날까봐, 실망할까봐라고 답했어요. 바보. 내가 왜 널 떠나냐고 했더니 지유가 상처받을까봐도 무서웠다며 아직 아이인데라고 했어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한 민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부모님과 함께 지유를 막내딸로 입양시켜 키우기로 한 거였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민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도와주시기로 하셨다고 답했어요. 대단한 부모님이라고 했더니 자신이 정말 어렸을 때라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지유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눈빛이었구나 싶었어요. 손녀지만 딸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지유는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며 아직은 언젠가는 이야기해야겠지만이라고 답했어요. 그거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정말 괜찮냐며 자신은 제가 원하던 딩크족이 아니라 이미 엄마라고 하더군요. 민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널 사랑한다고. 과거의 너, 현재의 너, 미래의 너 모두를. 그리고 지유도 사랑한다고. 이미 내 가족이라고. 정말이냐고 물어서 정말이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민지의 과거 이야기,
지유와의 관계, 앞으로의 계획까지.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는 민지에게 내 타이밍이 있었을 거라고 답했어요. 제주도에서 매일 밤 고민했다며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자신도 고맙다며 이렇게 받아줘서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민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냐며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서 응이라고 답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거든요. 오늘 지유 보러 갈까라고 제안했더니 좋다고 답했어요. 장모님 댁에 갔을 때 지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보고 싶었다며 서로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그 애정이 단순한 자매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도 보고 싶었다고 하는 지유를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또 다른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아마 민지가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고 말씀드렸나 봐요. 장모님이 조용히 고맙다며 민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답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유 문제 말이라며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그거는 지유가 좀 더 성숙해졌을 때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답했더니 그래도 될까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건 지유가 행복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라고 답했어요. 민지가 제 팔짱을 끼며 정말 후회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뭘이라고 답했더니 자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거 딩크족도 아니고 라고 하더군요. 바보. 후회할 리가 없다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세 명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민지, 저, 그리고 지유. 아직 지유는 진실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도 와달라는 지유에게 그러겠다고 답하고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서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지유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다고 답했더니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된다며 우리 충분히 자격 있다고 답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많이 보였어요.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었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민지를 안아줬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없고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함께 해결하자고. 그리고 지유도 우리가 함께 지켜주자고 말했더니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는 민지가 제 품에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고. 처음에는 의심과 불안으로 시작됐던 일이 결국에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끝났으니까요. 민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민지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민지가, 지금까지 그 책임을 다해온 민지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지유도 이제는 진짜 제 가족이 됐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딸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 없는 부부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 법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우리는 세 번째 종류의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지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테고, 그때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과 믿음이 있으니까요.
민지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지유도 함께 지켜주겠다고. 의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니까요. 아침이 되면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지유와 시간을 보내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 그리고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후회할 리 없다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다고 답했어요. 왜냐고 물어서 용기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답했더니 울컥하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지유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며 소리 지르고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 같았어요. 지유가 제 손을 잡고 형부가 최고라고 말할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무섭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답했어요. 한 달 후 장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민지를 이해해줘서 지유를 받아줘서라고 답하셨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답드렸더니 진짜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유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지는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어요. 저도 부장으로 승진했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어느 날 저녁, 지유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자신이 정말 언니의 동생이 맞냐고. 가끔 다른 가족들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민지와 제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유가 스스로 눈치챈 거였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유에게 말했어요. 언니가 지유의 엄마라고. 어린 나이에 지유를 낳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함께 자라왔다고. 지유가 울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특별한 사랑의 이유를 알게 된 안도의 울음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자신을 그렇게 아꼈구나. 그래서 그렇게 특별했구나 하면서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거짓말할 것도 없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지유는 이제 당당히 민지를 엄마라고 부르고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직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민지와 저는 여전히 아이 없는 부부로 살고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소중한 딸이 있으니까요. 가끔 처음 그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들었던 날을 떠올려요. 그때의 충격과 혼란, 의심과 불안.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진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지유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입학식장에서 세 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건지. 민지가 제게 말했어요. 그때 용기 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숨기고 살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저도 그렇다고 답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사랑할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어젯밤 민지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어요. 7년 전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벤치에 앉아서요. 그때와 똑같은 자리.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우리. 그때 생각나? 응.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될 줄 후회해? 절대. 너 때문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지우가 놀러 온다고 연락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세 가족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민지가 출장 갔던 그곳에 이번에는 가족 여행으로.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됐거나 혹은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거나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더 깊은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랑도 없고요. 하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민지와 지유, 그리고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의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준 민지에게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준 지유에게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